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경 교수입니다. 자, 4주까지 저희들이 기초적인 콜랩 사용법, 그 다음에 파이썬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들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3주차 4주차의 내용이 이 파이썬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내용인데요. 학생들이 조금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을 공부해서 좀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5주차는 조금 기존에 공부했던 것을 복습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주차에 학습했던 파이썬 데이터 타입 4가지 있었잖아요. 파이썬 데이터 타입 4가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전달할 내용이 좀 있어요. 그리고 리스트에 관한 연습 문제, 튜플에 관한 연습 문제, 셋에 대한 연습 문제, 딕셔너리에 관한 연습 문제, 이렇게 4가지 있습니다. 자, 공지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5월 1일까지 온라인 비대면 수업 계속 연장되었습니다. 또 5월 1일까지 또 가봐야 또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대학들은 이미 1학기를 전체를 온라인으로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운 학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 학교마다 좀 사정이 다르니까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8주차까지 그 미니 프로젝트를 지난 4주차에 이미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한 내용 중에 특정 주제를 선택해서 이 3분에서 5분 분량의 동영상을 제작하고 유튜브에 등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채널에 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까지 영상의 주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의 주제로는 다양한 거를 자유주제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학습한 범위 안에서 주제를 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 튜플, 나는 리스트 하나에 대해서만 한번 3분짜리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다. 난 튜플에 대해서만 만들어 보고 싶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나는 이 3가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비교하면서 영상을 만들어 보겠다. 나는 콜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다. 그 다음에 for은 while 루프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다. 그죠? 다양한 주제가 나올 수 있겠죠? 여러분들 지금 학습한 게 내용이 꽤 되니까요. 자, 그리고 주제를 제출했으면 앞으로 이 각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방향을 좀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다음 주까지 그 영상 개발을 위한 시나리오를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어떤 방향으로, 어떤 컨셉으로 하겠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나는 그냥 직접 녹화하겠다. 내가 얼굴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면서 자막도 보여주고 이렇게 다른 효과도 줘가면서 하겠다. 또는 어떤 학생들은 파워포인트를 예쁘게 만들어서 설명을 해보겠다. 또는 어떤 학생들은 드라마 방식으로 해보겠다. 어떤 친구들은 애니메이션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겠다. 다양한 우리가 방식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것들 좀 방향을 제시해서 제출하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영상만 보고 우리가 카톡으로 질의응답을 하는데 줌을 이용해서 한 1-20분 정도 학생들한테 제가 공지사항도 줌으로 좀 하고 수업 내용에 대해서도 리뷰를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줌을 이용해서 한 1-20분 시간을 할애할 예정입니다. 여러분하고 실시간 소통을 통해서 이 온라인 비대면 수업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 줌에 대한 이용 시간은 미리 그 단톡방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실습 여러분들이 제가 제시한 그 연습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복습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4가지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이제 콜렉션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콜렉션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그죠?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다.
그리고 4개의 종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리스트, tuple, set, dictionary. 근데 요 4가지 타입이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서 우리는 array 타입이라고도 해요. array. 배열. 근데 배열하고는 엄연히 좀 다릅니다. 하지만 어쨌든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라고 해서 컬렉션 타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4가지가 종류가 있는데 이 4가지 종류를 잘 구별해서 써야 됩니다. 특성에 맞게끔. 그래서 리스트는 이 순서가 유지가 된다. 그리고 그 리스트 안의 데이터가 변경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duplicate 멤버를 허용한다. 이 duplicate이라는 것은 중복 허용한다는 겁니다. 중복.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다. 중복을 이제 허용한다는 거고, 이 tuple이라는 타입은 입력한 순서를 기억하고, 들어온 데이터 변경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예, tuple. 그리고 중복값 허용합니다. 중복값 허용해요. 자, set이라는 타입은 어쨌든 순서 유지가 안 돼요. 입력한 순서를 그 데이터가 들어온 순서에 대해서 그 인덱스가 있지 않습니다. 순서가 유지되지 않고 인덱스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복 값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좀 특징이죠. 자, 그런데 이 set이 중복 값을 허용하지 않는데요. 자, 그러면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리스트하고 set이 성질이 다르잖아요. 이 set 같은 경우는 유일한 값을 저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산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들어와 있는데 유일한 값이 있느냐 없느냐를 다 비교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set이라는 데이터 타입의 데이터를 저장할 때 성능이 다른 타입에 비하면 좀 느려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딕셔너리라는 타입은 키와 밸류의 쌍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인데요. 이것도 순서가 유지되지 않고 하지만 변경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순서 번호는 있습니다. 인덱스 돼 있죠. 키 값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값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콜렉션 타입을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이 그 데이터 타입의 속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동일한 도구인데 똑같은 도구인데 어떨 때는 잘 보세요. 타이어가 있어요. 타이어가 있는데 목적은 똑같죠. 하지만 눈이 올 때 쓰는 타이어가 있고, 그죠? 그냥 그 타이어 종류가 많다는 거예요. 눈이 왔을 때 유용한 타이어, 그 다음에 큰 자동차를 위한 타이어, 종류가 다르죠. 자전거도 종류가 다 달라요. 그죠? 똑같은 목적인데,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그 자동차 타이어 목적인데, 그 환경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이 다른 데이터 타입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효율성과 어떤 시큐리티, 보안을 관점에서 이렇게 함께 검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능도, 효율이나 efficiency라는 것은 이 성능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 이 표현형은 이렇죠. 표현형. 자, list는 대괄호, tuple은 소괄호, set은 중괄호, 그죠? 딕셔너리도 중괄호 이렇게 하고, 그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이런 거예요. 자, 리스트 1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를 내놨어요. 다음에 fruit이라는 리스트를 이미 우리가 만들어 놨죠. 여기서 두 번째 항목, 두 번째 값을 출력하세요 라고 이제 제가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0, 1, 2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fruit의 1번을 부르면 되겠죠. 그죠? 여기다가. 그죠? 네, 그거는 여러분들이 찾아서 해보세요. 이거는 쉽게 찾을 수 있죠. 우리 실습을 했기 때문에 한번 복습하라고 제가 이런 문제를 내놓은 겁니다. 그 다음 문제를 보면, 자,
이 fruit이라는 리스트가 있죠. 이 리스트죠. 이렇게 됐다는 것은 리스트인데 여기서 f를 요거를 키위로 이렇게 변경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가 이게 0번이잖아요. 0, 1, 2잖아요. 그러면 0번째 접근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값을 키위로 넣으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보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이 리스트에서 데이터를 넣을 때 우리가 append라는 메소드를 이용해 가지고 이 리스트에 추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list.append 해가지고 우리가 이 오렌지를 입력하면 이 리스트의 값이 추가가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예. 이해됐습니까? 예.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insert라는 메소드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두 번째 값으로 넣으래요. 0, 1, 2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두 번째 값은 여기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다가 레몬을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여기다가. 자, 그러면 인서트에는 넣고자 하는 위치가 들어가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값도 들어가겠네요. 지금 값은 여기 나왔고 여기 뭔가 여기에 위치도 넣어야 되고, 그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찾아보세요. 자, remove를 이용해서 바나나를 삭제하라. 그죠? 이거 좀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내가 자료를 만들면서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remove를 이용해서 이 바나나를 한번 삭제해 보세요. 네, 바나나. 네. 알겠죠? 요거 신경 쓰지 마세요. 요 전체를 신경 쓰지 마시고, 이 fruit 관련해 가지고 이 remove 메소드를 찾아보면 이 삭제할 수 있는 것들 기능이 나옵니다. 예, 이거 한번 살펴보세요. 그 다음에 자, 리스트에서 인덱스를 이용해서 마지막 값을 우리가 출력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1, -2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그 데이터 엔트리 그 값들을 접근 가능했죠. 예. 네거티브 인덱싱이라. 이 네거티브 인덱스라는 것은 끝에서 이제 이렇게 오는 접근해 오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끝에서, 데이터 끝에서. 그래서 -1, -2, -3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데이터를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거죠. 끝에서.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자, 리스트에서 인덱스 범위라고 했죠. 인덱스라는 것은 0, 1, 2, 3, 4, 5, 6인데 3, 4, 5번째라고 했으니까 하나, 둘, 인덱스 번호는 0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죠? 인덱스는 0이지만 하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니까 3, 4, 5 여기까지 오면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인덱스를 하면은 2부터 5까지 해야 되나요? 4까지 해야 되나요? 요거 한번 찾아보세요. 네 번째 이거를 3, 4, 5번인데 실제로는 이 범위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 범위를 2에서 5까지인지 2에서 4까지인지. 예? 알겠습니까?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 이 리스트에 있는 이거의 개수, 값들의 항목의 개수, 아이템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아이템. 이 아이템의 개수를 한번 출력해 보세요. 요거 프루시의 리스트에서 이 아이템의 개수를 어떻게 구하는가 찾아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연습 문제는 튜플이에요. 튜플. 이 튜플인데요. 이 튜플에서 첫 번째 값. 이 튜플은 이게 지금 괄호가 이렇게 됐죠. 소괄호죠. 그래서 첫 번째 값은 0번째 값을 얘기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거를 출력해 보세요. 튜플에서 어떻게 하는가. 자, 그 다음에 튜플에 들어있는 값들의 개수, 아이템의 개수. 이 아이템들의
아이템들의 개수를 출력해 보라는 거예요. 3개잖아요. 여기 눈으로 봤을 때는 이 3개인지를 어떻게 출력하는지, 아이템의 개수를. 자, 여기도 똑같은 질문입니다. 네거티브 인덱싱을 이용해서 마지막 값을 출력해라. 마지막이 마이너스 1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투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리스트와 동일하게 우리가 인덱스, 마지막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튜플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3, 4, 5,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값을 출력해 달라는 겁니다. 이것도 이렇게 레인지를 지정해 줘서 시작, 그죠? 스타트, 엔드 이렇게 지정해 줘서 여기다가 여기를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튜플. 자, 튜플은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일관성. 일관성 있는 데이터를 관리할 때 우리가 튜플을 이용합니다. 예, 알겠죠? 일관성. 자, 쟤를 김태경인데 이름은 김태경이고 성별은 메일이고 그 다음에 직장은 JEIU 이렇게 되는데, 자, 이 값은 항상 같이 다녀야 돼요. 맞나요? 김태경이라는 사람은, 이 김태경 교수는 남성이고 여기서 직장을 다닌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거를 막 이렇게 바꾸려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허용하면 안 되죠. 이 개체는, 이 세 가지 항목은 항상 일관성 있게 움직여야 되는데 누군가가 이 값을 변경하면 안 되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튜플을 쓴다는 거예요. 알겠죠? 왜 이걸 써야 되는지 이해되죠? 그래서 초반에 이 데이터 타입의 속성에 따라서, 성질에 따라서 우리가 타입을 선정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 튜플 같은 경우는 여기에 들어가는 데이터들이 일관성을 유지해야 될 때, 어느 변경이 되면 안 될 때 이거를 쓴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두세요. 자, set입니다. set은 중복값 허용 안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이 set인데요. set은 또 이게 중괄호를 씁니다. 그죠? 중괄호. 그래서 프로셋에서 애플이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세요. 어떻게 여기서 이게 있으면 이걸 출력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키워드를 쓰는지, 여기다가 어떤 키워드를 쓰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set에서 멤버, 엔트리, 아이템을 추가해 보십시오. 여기다가, fruit.add 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자, set은 중복 허용 안 된다. 자, 지금 이 set이 있는데, fruit이라는 set이 있는데, 여기다가 다음의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 보는 거예요. 추가. 예, set을 추가해 보는 겁니다. 예. 그죠? set을 추가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set에 대해서 찾아보면 나오겠죠? 네. 그 다음에 remove set에서 이 바나나를 제거하는 겁니다. remove. 바나나를 삭제해 보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set에서 discard 함수를 이용해서 f를 삭제하는 겁니다. discard. 이 함수. 자, 딕셔너리 문제입니다. 자, car 딕셔너리에서 get 함수를 이용하래요. 예. 그래서 모델의 값을 출력하라는 거예요. 이 모델의 값. car의 get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안에다가 키 값을, 여기는 키고 요걸 우리가 value라고 하죠. 그래서 이 모델이라는 키 값을 입력했을 때 무스탕을 출력하게끔 해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죠?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 문제는, 자, car 딕셔너리에서 이 딕셔너리라는 것은 키와 밸류로 이루어진
데이터의 집합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year라는 키의 밸류를 1964에서 2000으로 변경을 하라는 겁니다. 2000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카의 그죠? 안에 카에 뭐 이렇게 안에 키 값을 넣고 year의 키 값을 넣고 이거를 값을 원하는 값을 넣으면 변경이 되겠죠.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아이템이죠. 요 아이템 키와 밸류로 구성된 아이템 키와 밸류로 구성된 이 아이템 새로운 아이템을 여기다가 쏙 집어여라. 넣어봐라 라는 겁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 이 모델에 해당하는 이 아이템을 한번 삭제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remove 함수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카 딕셔너리에 있는 모든 아이템들, 값들을 다 삭제해 보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클리어 함수를 이용할 수 있대요. 네, 클리어 함수. 네. 자, 연습 문제 의도를 다 파악하셨죠? 그래서 리스트, 튜플, 셋, 딕셔너리에 대해서 제가 던진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답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답을 어떻게 찾아내냐? 자, 콜랩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이거를 그대로 코딩을 하시고 여기다가 답을 쳐서 실행하면 결과가 나오겠죠. 그죠? 그 결과가 나온 것들을 저한테 공유해 주면 됩니다. 공유. 그 링크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연습 문제가 지금 뭐 딕셔너리 5개 꽤 되는데 그 연습 문제를 시간 안에 한번 해보고 그 콜랩에다가 실습을 해서 그 링크를 과제 제출란에 보내주기 바랍니다. 일단 실습을 했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복습을 하시고 데이터의 속성들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이번 주 수업은 마치겠습니다. 또 줌으로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편하게 질의응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